못 받으신 형님 말씀해 주시고 빠르게 갈게요. 수평님들 유튜브형님도 어서 오시고, 어제 영상 업로드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됐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잘 맞췄죠. 뭐 가장 좀 드렸던 티를 좀 냈죠. 추천드렸다기보다는 파리 경기도 뭐 사실 한 5대0 나왔어야 되는데 진짜 주장쳐 못 넣긴 하더라. 막 슬렁슬렁 그냥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겨줬고 뭐 빌라 역배까지 해주면서 메인 잘 들어왔고, 서브가 좀 아쉽긴 하네요. 레버쿠젠 언더 날카롭게 잘 들어왔는데 브레스트 저 경기가 언더가 뜨네. 수치상으로는 오바가 났어야 되는데 막 골대 맞추고 또 허짓거리 하더라. 브레스트 진짜 운빨하나는 진짜 죽여줘 그냥. 골대가 무슨 안 맞을 것 같은 각도에서 막 골대 맞고, 신기하게 골대 맞더라고 진짜. 두 번인가 맞았는데 또 그거 한 펄럭 나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오늘 일단 똥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전력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똥배가 결국 핸디 맞추기 싸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네르바체 대 빌바오. 요거 유로파, 요것만 유로파입니다. 왜 일찍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찍 하는 유로파고, 이거 그냥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그 뭐야, 순위 자체는 빌바오가 일단은 상당히 높게 좀 올라가 있고, 제가 빌바오 이번에 유럽 대항전 진심이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우리 빌바오로 맨날 갔잖아. 빌바오 뭐 승점 13점까지 올라와 있고, 페네르바체가 지금 9점이에요. 8점 8점이라 조금 더 승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은 홈에서 분명히 맞죠. 남은 경기가 이제 미트윌란 원정, 그리고 리옹과의 홈 경기 남아있는 페네르바체고, 빌바오 같은 경우 뭐 여유가 있습니다. 홈에서 풀젠과의 경기가 또 남아있고, 원정 경기는 하나는 또 다른 터키 경기인 베시타스, 요번도 터키 원정이죠. 어쨌든 이 경기 입장에서, 빌바오 입장에서는 사실 무승부 정도만 캐면 돼요. 이미 승점 13점까지 많이 캐놨고, 풀젠과의 홈 경기가 또 남아있을 뿐더러 베시타스, 유럽 대항전에서 굉장히 부진한 팀이잖아. 여기와의 또 경기, 물론 원정이긴 합니다만 남아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빌바오가 이번 유럽 대항전 오늘 경기만큼은 좀 엄청나게 막 힘을 쓰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최근에 그래도 중요했던 경기들, 뭐 레알 마드리드전 포함해가지고 비아레알 뭐 이런 강팀들과의 경기도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쨌든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터키 먼 거리 원정에다가 뭐 터키 원정이 워낙 빡세지 않습니까? 무승부로 만족하려고 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켈러 나올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페네르바체는 조금 더 이기려는 입장인데, 요 터키 팀들이 사실 유럽 대항전보다는 리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뭐 갈라타사레 페네르바체 해가지고 여기 리그가 엄청 또 현지 그 팬 입장에서는 유로파 잣가 우리 리그만 어떻게 제대로 이겨야 돼요. 이게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무승부가 조금 뜰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만 보고 치우겠습니다. 요거 두 번째 AT 마드리드 대저 슬로반브. 이것도 사실 그냥 핸디 고르기입니다. 슬로반브 지금 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고, 이번 대회 지금 오전 전패입니다.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챔스고, 오전 전패 뭐 5경기 동안 18골을 실점을 하면서 지금 뭐 AC 밀란 상대로만 햄무를 했지 싹 다 1마에는 적어도 내줬습니다. 대부분 뭐 2점 차 이상의 패배를 했었던 부분이고, 꼬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중간에 벤피카 원정 4대 떡으로 지고, 뭐 리라한테 홈에서 지고 했었습니다만, 뭐 라이프치히나 파리 상대로 이제 좀 극적인 승리나 뭐 직전 경기 이제 프라 체코 원정에서 6대0으로 대승을 거뒀던 부분인데, 이거 뭐 일단 승점 자체는 AT가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승점 9점이고 뭐 슬로는 그냥 안 적겠습니다. 빵점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꼬마가 남은 경기가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 그리고 이제 자일츠부르크 원정. 요거는 사실 뭐 충분히 잡을만해 보이고, 요게 좀 빡빡한 매치업이죠. 꼬마 입장에서 다이렉트 진출을 노려볼 수 있어요. 요거 어쨌든 뭐 이기는 거야 뭐 당연하고, 핸디가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승리 가능성이 높죠. 6점은 이미 따놨단 말이에요. 요 경기도 어쨌든 홈 경기이기 때문에 뭐 무승부만 캐도 사실 6점 6점 아니 3점 3점 1점 7점이잖아. 16점이면 안정권이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거를 패배하거나 뭐 레버쿠젠이니까 뭐 질 수도 있죠. 홈에서도 뭐 고려했을 시에는 뭐 15점 이러면 골드칠이 좀 중요해질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이기고 이거 비기면은 사실 홈이니까 얘들도 안 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16점이 넘어가요. 넘어가잖아.
16점부터는 거의 골득실이 사실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점 정도가 이제 좀 골득실이 필요할 것 같고 16점 너무 아마 필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꼬마가 지금 골득실이 좋지는 않아요. 뭐 직전경기 6대 0으로 이겼다 해도 좀 플러스 2밖에 안 돼. 그래서 이 경기랑 이 경기를 대승을 해서 막 뭐 올려놔야지 골득실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는데 16점이 필요할라나? 16점 정도는 거의 그냥 90% 이상 다이렉트로 가긴 하는데 어쨌든 안전빵으로 진짜 확실하게 갈 거면 이것도 학살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걸려 있는데 뭐 당장의 꼬마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부상자가 없고요. 왜 이렇게 목이 매냐? 부상자가 없고 뭐 그 저기는 일단 경기력이 너무 좋죠. 몇몇 선수들의 롤이나 뭐 추가적인 뭐 저 시메오네 그 아들레미도 좀 잘 쓰고 있고 지금 측면 자원들에 대한 활용도 하다 보니까 꼬마가 선수들의 어떤 로테이션 그리고 어떤 롤적인 부분, 역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아주 짜임새가 있다 보니까 직전 경기 사실 세비야전도 세비야가 슈팅을 4개를 때렸는데 3골이나 들어갔어요. 사실 이런 경기는 그냥 억가당하는 경기야. 원래는 못 이겨요. 아니 슈팅을 4개를 때렸는데 3골 박아버리면 어떻게 이겨 그걸. 그냥 그런 경기 그냥 운이 없는 거니까 못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까지 뒤집을 만큼 지금 어떤 선수들의 분위기 또 합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핸디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중간에 넣고 놀까봐. 근데 로테이션을 어쨌든 지금도 잘 돌리고 있어. 직전 경기 세비야전 막판에 연달아 골도 넣으면서 역전을 했잖아요. 근데 70몇 분에 막 훌리안 알바레즈나 애들 교체해줬어. 데파울도 교체해주고 벤치로 들어간 애들도 상당히 뭐 잘해줬던 부분이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교체 카드를 많이 쓸 걸로 예상됩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마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마인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릴데 그라츠. 뭐 릴은 뭐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팀이고 그라츠 같은 경우 저기 오스트리아 어제 잘츠부르크 경기 있었잖아요. 거기 리그 1위 팀입니다. 지금 그라츠가 그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팀인데 릴 같은 경우 어쨌든 승점이 지금 몇 점이더라? 10점. 그라츠가 승점 3점. 그러니까 그라츠는 이미 어려워요. 오늘 경기도 어렵지만 남은 경기가 아탈란타 원정. 마지막 경기가 이제 라이프치히와의 홈 경기가 남아있는 부분이고 릴 같은 경우도 오늘 승리가 좀 절실하긴 합니다. 물론 그 다이렉트 진출은 아직 뭐 봐야겠습니다만 그 플레이오프 24위 안에 들 가능성은 이미 상당히 높죠. 이미 10점이기 때문에 오늘 뭐 무만캐도 사실 24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다이렉트 진출을 노릴 수 있는 남은 경기에서 2승 챙기거나 뭐님 1승 2무 챙기면은 그죠? 15점이나 16점 되니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리버풀 원정 남아 있고 마지막 경기가 이제 페노르트와의 홈 경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잡고 뭐 요거 잡거나 그럼 16점. 그다음에 요거 잡고 비기고 뭐 그런 작전 그런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승 쪽을 봐야 되는데 걱정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그로바가 없기는 해요. 릴이 제그로바가 좀 빠져 있습니다. 제그로바 같은 경우 이제 릴의 명실상부 에이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선수 한 명 꼽아봐라.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한 명 꼽아라. 그럼 제그로바예요. 지금 릴에서 폼이 너무나도 이번 시즌 너무나도 좋고 뭐 챔스에서도 여러 중요한 골들 많이 넣었어요. 제그로바가 저번에 그 꼬마랑 했을 때도 제그로바가 동점 그 중거리 슛 있었잖아요. 그때 제그로바가 넣었었고 유벤투스랑 홈에서 할 때도 진짜 기가 막히게 수비 사이로 들어가는 패스를 했고 그걸 이제 조나단 데이비스가 잘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 패스를 했던 게 제그로바입니다. 난 그 패스를 진짜 깜짝 놀랐어. 각이 원래는 그게 축구를 해본 사람들은 저게 안 되는 패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기깔나게 빠져나가도 각도가 어쨌든 제고로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 그라츠가 만만한 팀은 아니긴 하거든요. 비벼볼 만은 해. 그래서 똥베로스의 메리트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라츠 입장에서 일정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좀 봉착해 있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을 때 릴이 좀 낫진 않을까. 다만 이런 경기 막 축 잡거나 이러면은 조금 너무 확신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다. 뭔 느낌인지 알죠? 릴승 쪽으로 보고 핸디는 모르겠습니다. 핸디는 모르겠어. 넘어가고요. 네 번째 도르트문트 대 이제 바르셀로나. 잠시만요.
표정 보내드리고, 그리고 약간 살라 없는 리버풀 느낌 나는 거죠. 제고로바는 지금 B클럽들에서 되게 링크가 많이 나고 있는 선수예요. 막 강팀들 있잖아. 뭐 어느 팀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한 뭐 레버쿠젠, 꼬마 막 이쪽 레벨이 있잖아요. 그쪽 레벨들에서 되게 많이 노리고 있어. 바르셀로나에서도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본 것 같은데, 그 야말 배터리로 쓰려고. 라민 야말이 어쨌든 계속 출전하잖아. 근데 야말 그 백업 멤버로 쓰려고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올 시즌 한 점 원래는 잘 못했어 옛날에. 옛날부터 리강에 뛰던 놈인데 잘 못했는데 올 시즌에 겁나 잘해. 올 시즌에. 이번에 그래서 릴이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챔스에서 제가 잘해가지고. 그리고 돌문대 바르사 일단 승점부터 빠르게 보면은 시간이 좀 너무 늦게 왔나 내가? 일단은 도르트문트 돌문이 승점 12점, 바르샤가 승점 12점, 둘 다 동률인 상태에서 오늘 싸우는 부분이고요. 돌문의 남은 경기 일정이 볼로냐 원정, 그리고 샤우타라와의 홈 경기.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볼로냐 챔스 사실상 끝났고요. 포기를 했고 이미. 샤우타르 같은 경우도 뭐 끝났죠. 남은 일정이 상당히 여유롭고, 이건 심지어 뭐 홈이니까 오늘 승점만 딴다면은 뭐 당연히 가능하고, 사실 오늘 져도 맞아, 오늘 져도 이거 1승 1무만 해도 되고 막말로 두 번 다 이길만 해요 돌문이. 그죠? 이미 18점까지 되니까 사실상 뭐 진출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일정이 벤피카 원정, 그리고 아탈란타와의 홈 경기입니다. 여기가 훨씬 더 타이트하죠. 벤피카 원정 쉽지 않고 솔직히. 아탈란타 요즘 잘하잖아. 어제 내가 아탈란타 경기 얘기했죠. 아탈란타가 더 잘할 거다. 근데 결과를 알 수 없다. 아탈란타가 더 잘했어 누가 봐도. 골 기대값이 아탈란타가 2배예요 레알 마드리드. 근데 경기 레알이 이기잖아. 참 그래. 레알이 참 대단해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오늘 경기 일단은 부상자가 조금 많아요 도르트문트가. 뭐 일정도 여유가 있어서 오늘 경기 뭐 사실 져도 되는데, 뭐 그래도 홈이니까 바르셀로나고 이기고 싶겠죠. 근데 일단 수비 쪽에 핵심 수비수인 센터백 쪽에 안톤, 작년에 이제 슈투트에서 뛰었던 수비수죠. 그리고 브란트, 뭐 이선 자원에서 아데엠이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놈이 누구냐면 브란트죠. 여기에 얘네 둘은 빠지고, 참 그 센터백 쪽에 니클라스 쥘레도 빠집니다. 쥘레가 잘 못하긴 하는데 안톤 쥘레 다 빠지는 건 조금 돌문 입장에서 아쉬워요. 둘 다 빠지기 때문에 한 자리는 뭐 니코 슐로트백이 채운다 치더라도 나머지 한 자리가 아마 뭐 멀티 자원의 엠레찬 같은 자원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돌문은 전문 센터백은 일단은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한 상황이고, 그리고 베이어 뭐 이선 자원, 그리고 아데예미, 얘들이 이제 불투명입니다. 베이어가 직전 훈련 세션은 안 했다고 해요. 분명히 도르트문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 아데예미는 이제 부상 복귀죠. 장기 부상으로 굉장히 오래 빠져 있었고 굉장히 활동량이나 속도가 빠른 선수인데, 복귀를 한다 하면은 엄청나게 힘이 좀 될 절망인데, 이거 스쿼드가 뜬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합류는 했을 텐데, 근데 뭐 정상 컨디션은 아닐 겁니다. 정상 컨디션은 아닐 거라 제가 그래서 체크를 안 했어. 나와봤자 조금 뭐 많이 안 뜰 거고 또 엄청 활약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어쨌든 요런 사이즈고, 바르자 같은 경우 일단 뭐 골키퍼 테오 슈테겐, 그리고 뭐 베르날, 뭐 안수파티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일단 돌문이 빠지는 선수가 조금 많은 부분이 걱정이고, 바르셀로나는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조금 몇몇 경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 베티스전 극장골 먹고 또 무승부 뛰었고, 마요르카를 대파하긴 했습니다만 이때는 마요르카가 솔직히 나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더라. 그냥 바르셀로나 계속 뒷공간이 털렸어. 마요는 진득하게 해야지 이제 좀 잘하는데, 어쨌든 그랬었고, 뭐 셀타, 소시에다드,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이 있고 한풀 좀 꺾인 느낌인데, 가장 바르셀로나의 큰 문제는 미드필더 쪽입니다. 미드필더에서 이제 카탈루냐, 바르셀로나가 이제 카탈루냐 쪽이잖아. 카탈루냐 이제 순혈인 카사도의 출전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좀 자주 기용을 해. 왜냐면 순혈 그 혈통이니까. 약간 그 뭐라 그래, 핏줄빨이 있는 거지. 핏줄빨 받아가지고 어쨌든 잘 키우면 우리가 또 순혈 그게 나오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고 있고, 그 자리에 뭐 사실 다른 애들 좀 써도 되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주전인 베르날이 장기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뭐 경합이라든가 수비 커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야말의 잔부상도 중간에 있었지만 계속되는 출전 시간,
너무 많은 출전 시간을 지금 10대 선수가 뛰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도르트문트가 부상자가 적었으면은 해볼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길 수도 있다. 라고 봤을 것 같은데 지금 당시에 부상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쪽에 그래도 조금 유리하긴 하다. 다만 누리사인 감독이 어쨌든 전술적인 다양성 뭐 후방에서 진득하게 빌드업할 수도 있고 약간 실리적인 색깔로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안 돼. 사인 감독은 이번 시즌에도 여러 가지를 보여주긴 했거든요. 또 지난번 레알 마드리드전에는 말아먹은 적도 있고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어 이것저것.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보여줬는데 무승부의 무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지금 원정에서 어떤 페이스 도르트문트가 뭐 만만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몇몇 선수들에 대한 출전 시간에 대한 좀 과부하 이런 것들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긴다면 한 점 차이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졸문이 지고 있을 때 공격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추가골 넣을 게 좀 걱정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무해무 사이즈로 보고 어느 번 뭐 굳이 보면 오반데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유벤투스 대 맨시티. 저 표 좀 보내드리고 아니요 지금 바로 미리 표 발송 다 했고 후원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내드리고 저또 레반이 뭔가 넣을 것 같아. 친정팀 상대로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유벤투스 맨시티. 유벤투스가 지금 승점 8점. 두 팀이 지금 승점이 좀 낮죠. 승점 8점이고 맨시티도 승점 8점. 당장에 이제 진출이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다. 적어도 10점 이상은 캐야 되는 부분이고 유벤 남은 경기가 이제 클럽 브리에 만만치 않은 팀이죠. 원정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벤피카와 이제 홈 경기. 생각보다 좀 변방 팀들이긴 한데 만만치 않은 팀들과 어쨌든 경기가 남아 있는 유벤이고 맨시티 같은 경우도 다음 경기에 이제 파리 원정. 마지막 경기는 뭐 클럽 브레이긴 한데 홈이니까 이거는 원정에서는 좀 빡센데 홈이니까 어쨌든 뭐 일정상으로 이렇습니다. 두 팀 다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다 치면은 뭐 11점이 되기 때문에 남은 일정에 따라서 다이렉트 진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둘 다 뭐 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진출이 일단은 뭐 플레이오프라도 가는 게 우선인 부분이죠. 부상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유벤투스가 최근에 어쨌든 골 결정력, 그러니까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 4연속 무승부입니다. 직전 리그 경기 볼로냐와 2대2 무승부, 뭐 레체전도 원정에서 1대1에 그쳤고, 뭐 챔스 빌라 원정 가서 0대0, 그리고 AC 밀런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0대0, 지금 4무야 4연무. 결국 유벤투스가 어쨌든 그 공격수들의 부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4연무가 주전 톱 자리가 아예 한 명도 없었던 경기가 아마 레체전까지 없었을 거예요. 볼로냐전에만 이제 선수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그 경기에서 어쨌든 멀티 득점을 올리긴 했어요. 두 골 먹고 물론 못 띄우긴 했지만 일단은 뭐 주전 공격수인 블라우비치가 직접 볼로냐전에 복귀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뭐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브레메르 가장 중요한 센터백이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로 미드필더 쪽에 또 활동량이 좋은 맥케니가 계속해서 좀 부상에 대한 이슈. 오늘도 불투명이고 측면 수비 쪽에 캄비아소도 불투명. 캄비아소도 최근에 폼이 좋은데 이 정도 빠져 있고 맨시티는 이제 센터백 쪽에 아칸지, 뭐 존 스톤스, 측면에 아케, 뭐 로드리 빠진 건 뭐 그렇다 치고 장기 부상이니까 이 정도 빠져 있는 부분인데 저는 한 골 싸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이기던 한 골 싸움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맨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뭐 유벤투스 원정 경기에서 2점 차 이상 승리? 아 정말 예상하기 힘들고 유벤이 가뜩이나 수비 좋은 팀인데 그죠? 맨시티가 수비가 좀 불안한 측면도 있고 예상하기 힘들고 유벤투스의 지금 어쨌든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 뭐 맨시티 상대로 아무리 홈일지라도 2점 차 이상의 승리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해.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분석도 필요 없고 프렌을 찍거나 무해무를 찍거나 둘 중에 꼴리는 걸로 무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근데 무가 걱정되는 건 그거죠. 지금 유벤투스가 4연무라는 거 이미 무승부를 너무나도 많이 캤다.
근데 저는 맨시티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원정이라 조금 걱정되긴 해요. 어쨌든 유벤투스가 최근 경기를 보면은 좀 공격이 되게 단조로워지긴 했어요. 중간에 이제 그 콘세이상 뭐 개인기나 속도나 순발력이 좋은 피지컬은 떨어지지만 그 선수의 어떤 그런 돌파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조금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거에 대한 의존성이 좀 강해졌어요. 콘세이상이 뭐 부카요 사카나 막 이 정도 레벨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조금 크랙적인 기질이 있는 후반에 교체로 뛰었을 때 뭔가 번뜩임이 있는 유형인데 요즘 경기들을 보면 너무 저 새끼의 좀 드리블이나 좀 그거에 의존해. 그다음 공격이 되게 단조로워요. 맨시티가 수비가 아무리 안 좋아도 유벤투스가 2골 이상을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대1 아니면 2대1이지 않을까라고 좀 봐서 무승뱀으로 보겠습니다. 어느 번 뭐 굳이 보면 언더인데 그냥 무혐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넘어갔고 벤피카 대 볼로냐. 발매 차단이라고? 배낭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막혔네 진짜? 배당 떨어지나봐요? 일단 성훈 형님 좀 보내드리고 표 좀. 나 오늘 목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목 상태가? 뭐지? 담배를 너무 많이 폈나? 환기도 잘 시켰는데. 일단 보내드렸습니다. 벤피카 대 볼로냐고. 벤피카 승점 19점. 이거 승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어제 다 했기 때문에 다 오늘 시간 좀 늦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몇 점 정도가 좀 안정권이고 이런 거 다 얘기해줬잖아. 그리고 볼로냐가 한창 쳐져 있죠. 승점 1점. 볼로냐는 포기했어요. 지난 경기 그 릴전에 패배를 하면서 챔스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파 이탈리아 그 컵대회 있죠. 이탈리아 컵대회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로 했고 뭐 그랬기 때문에 몬차전을 4대0 대승으로 가져갈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볼로냐가 기본적으로 풀주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예상 라인으로 봤는데 한 1.4군 정도 돼요. 1.4군 5군 1.5군 되겠다. 1.5군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기존의 기회를 좀 많이 못 받았던 뭐 일링 주니어 유벤투스에 있던 놈이죠. 일링 주니어나 아니면 이번 시즌 좀 활약이 안 좋은 달링가 같은 애들 다시 좀 써보는 느낌들인데 사실상 공격 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뭐 주전 사이드백인 미란다도 오늘 부상으로 빠지고 에비초 미드필더 쪽에 여전히 장기 부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가뜩이나 좀 포기를 한 상황에서 로테이션도 어쨌든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벤피카가 남은 일정이 뭐 볼로냐 일정 볼 거 없고 포기했으니까 남은 일정이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 그 유벤투스 원정이에요. 반드시 좀 승리가 물론 이게 무만 캐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10점이면은 진출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정도는 50% 넘어 적어도 50% 넘긴 해요. 그 24위 안에 들어가니까 9위에서 24위 이거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여기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모르기는 해. 혹시 높을 뿐이지 확정까지는 아닌 느낌이어가지고 한 11점이면 거의 확정인 것 같긴 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마 묵캐고 1점만 캐진 않겠지. 남은 경기가 이런데 2패할 가능성이 높잖아 이거 아무리 이거 홈이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력적인 거 뭐 특별히 체크할 건 없는 것 같고 벤피카가 뭐 최근에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벤피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벤피카 승. 몇 경기 남았냐? 야 4경기나 남았네. 9시네? 어떡하지? 경기가 이렇게 많았나? 아스날 대 모나코. 일단 아스날이 승점 10점 모나코가 승점 10점 둘이 뭐 똑같이 지금 승점이 똑같은데 아스날 일정이 좋습니다. 다음 경기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홈 경기가 남아있고 마지막에 지로나 원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 어딨어 빌라와의 홈 경기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고 마지막에 인터밀란 원정 훨씬 더 까다로운 일정이죠. 오늘 아스날 원정도 빡센데 빌라 인터 일정이 좀
초반에 너무 꿀 일정이 많았어가지고 막판이 빡센 어쨌든 모나코인데 일단은 아스날이 지금 수비 쪽에 뭐 불투명이 너무 많아요. 마갈량이스, 뭐 칼라피오리, 뭐 진첸코부터 해가지고 불투명 자료 너무 많아. 측면 쪽에 또 율리안 팀버도 불투명이고 뭐 무조건 나오는 애들은 아마 살리바 정도 무조건 나올 것 같고 키비오르 그리고 이제 티어니까지 아마 나올 것 같긴 하던데 티어니가 이번 시즌 한 경기도 안 뛰었는데 아마 근데 예상 선발에 좀 들어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티어니가 왼쪽 측면 백. 그래서 안서울 같은 경우 수비 라인에 대한 어떤 좀 변화나 이전 리그 경기와는 확실히 뭐 두세 자리 많으면 세 자리 적으면 두 자리 정도 최소 변화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고 미드필더나 전방은 또 엔간한 애들 다 나오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모나코 같은 경우 이제 윌프레드 싱고 측면 수비도 가능하고 센터백 스토퍼 자리도 가능한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해주고 있던 수비 자원인데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미드필더 쪽에 이제 베테랑인 자카리아도 부상 결장 하는 부분인데 뭐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어쨌든 수비 쪽에 좀 걸려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똥배잖아요. 모나코 상대로 마해나기가 쉽진 않아 솔직히 모나코도 만만치 않고 또 아스날이 외대고로 복귀 직후에 엄청난 화력을 바탕으로 득점이 살아났지만 최근에는 다시 조금 뭔가 지지부진한 경기들이 뭐 저기 맨유와의 경기도 죄다 이제 좀 뭐 PK나 아니 PK가 아니었지 세트피스 골이었죠 세트피스 골 헤딩골로만 좀 기록을 했었고 풀럼전에도 조금 확실히 화력이 안 터지면서 결국에는 이때도 세트피스 아니었나? 어쨌든 하면서 최근에 좀 필드골에 대한 좀 가뭄이 갑자기 좀 시작이 되긴 했어요. 모나코가 원래 리그왕에서 수비 지표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지표가 갈려. 뭔가 언더 3.5였으면 언더를 봤을 것 같은데 모나코도 최근에 갑자기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긴 하거든요. 리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그 전반 초반이나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수비가 엄청 좋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흔들리고 있고 오늘 신고도 빠지고 참 한 부분에 있어서 전 한 2대1 정도 조금 뭔가 사이즈 재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래도 아스날이 이기는 사이즈 내에서 경기 결과 나올 것 같긴 한데 햄무의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봐서 한 2대1 정도 보겠습니다. 2대1 정도. 모나코도 아스날 어쨌든 수비가 좀 빠지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한 골 정도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2대1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AC 밀란도 이제 쯔르베나 우리 그 서령우의 팀이죠. 세르비아 팀이고 밀란 같은 경우 뭐 사실 별로 안 좋기는 해요. AC 밀란 몇이었더라? 저기 승점 9점. 쯔르베나가 4점이었나? 3점. 3점이고 밀란이 남은 일정이 지로나와의 홈 경기. 일정은 좋아요. 자그레브 원정. 그래서 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냉정하게 쯔르베나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팀과 붙더라도 좀 어렵죠. 홈 경기 있고 영보이스 저기 스위스 원정 떠나는 부분인데 아직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 쯔르베나가 여기서 무승부만 캐면은 이거 이기고 이거 이기면 돼요. 이거 홈이니까 뭐 솔직히 해볼만 하고 아무리 에인토벤 세다 하더라도 원정에서 못 따잖아. 어제 진짜 원정에서 이렇게 골을 못 넣어 새끼들. 영보이스 뭐 구대기니까 한 부분인데 일단은 AC 밀란이 가장 큰 문제는 오늘 플리식이 빠져요. 지금 AC 밀란에서 가장 폼이 좋은 선수가 누구냐면 단연코 이제 플리식이잖아. 플리식이 오늘 빠집니다. 플리식이 빠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감독에 대한 이슈가 있죠. 폰세카 감독이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구설수가 아니지.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아. 폰세카 감독이 선수단과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전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AC 밀란 경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 약팀과의 경기에서 마인을 찍는 거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직접 그 슬로반부도 제가 1엠모 아니면 2엠모 찍으라고 했었고 뭐 전체적으로 좀 그런 가운데 이게 츠르베나가 사실 직전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에서 특히나 뭐 원정 경기 강팀 원정에서 대패를 좀 많이 했거든요. 뭐 인터밀란 원정 4대0, 뭐 모나코 원정도 5대1로 패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바르셀로나와 홈 경기에서도 5대2로 패배를 했는데 어쨌든 분명히 경험치 자체에는 강팀과의 대결을 좀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나 아니면 경기 중간중간에 뭐 좀 불운한 실점들도 있긴 했어.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잘해서 넣은 것도 있긴 했었어.
그런 걸 바탕으로 직전 경기 어쨌든 슈투트가르트와의 홈 경기에서 5대1로 한번 자신감을 좀 찾는 것도 있었죠. 더군다나 이탈리아 원정을 이미 한번 겪었어요. 인터밀란 원정에서 이미 이탈리아 뭐 AC 밀란보다 훨씬 잘하잖아 인터가. 한번 겪었고 AC 밀란의 상태가 지금 좀 애매하다. 거기에 플리시까지 빠진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학살 각오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르베나가 이전에 학살 당했던 건 학살 당했을지라도 경험치를 분명히 좀 가져왔고 직전 경기 대승을 하면서 분명 분위기도 조금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AC 밀란이 약팀 상대로 뭐 학살하는 모습을 뭐 자주 잘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감독에 대한 이슈 남은 일정 개꿀 여러 가지 봤을 때 1앤무 2앤무 보겠습니다. 이길 것 같긴 하다 홈이니까 1앤무 2앤무 무승부앤무의 약간 다른 버전이죠. 1앤무 2앤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약간 2.5%는 있었으면 2.5%는 봤을 것 같긴 한데 없으니까 뭐 이렇게 보고 페노르트 대 프라 경기는 저거 뭐 일반승 정도 볼게. 일반승 정도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프라 같은 경우 글쎄요 페노르트 상대로는 솔직히 할만하기는 한데 페노르트가 일정이 좀 안 좋긴 해요. 다음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릴 원정이야. 그래서 오늘 못 이기면은 남은 경기를 이기는 게 힘들어요. 근데 승점이 7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승리가 좀 반드시 필요하긴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프라 같은 경우는 남은 일정 자체가 오늘 페노르트 원정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인터밀란이랑 레버쿠젠이 남았어요. 근데 승점이 4점이거든요. 2승이 승점이 6점이 필요해. 그럼 페를 잡는다 치더라도 인터랑 레버쿠젠 중에 한 팀을 잡아야 돼요. 심지어 레버쿠젠은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이미 거의 포기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반승은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난 페노르트를 믿질 않아가지고 그게 좀 걸리긴 해요. 슈투트가르트 대 이제 영보이스 마지막 경기네. 9시 10분 그래도 좀 끝내긴 했네. 전에 숨 좀 한번 고르고. 이렇게 목이 아프냐. 담배 좀 줄여야지. 요즘 안 피다 많이 펴서 그런 것 같아. 담배를 줄였다가 최근에 갑자기 또 많이 피니까. 일단은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승점 4점. 직전 경기도 뭐 패배를 했었고 연패죠 지금 챔스에서. 승점 4점. 그리고 남은 일정이 슬로반브 원정 떠나고 마지막 경기가 이제 파리와의 홈 경기. 그래서 진출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파리도 지금 급하잖아.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이겨야 되고 이것도 뭐 당연히 이겨야 되고. 6점에서 10점. 파리 경기 어떻게 무승부 캐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골득실로 10점에서 골득실 싸움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겨야 되고 1점 캐면 개꿀, 못 캐면 10점이니까 골득실 요런 느낌. 으로 가야 되고 영보이스는 뭐 전패니까 지금 뭐 적지 않겠습니다. 오전 전패 5경기 다 졌고 뭐 대패했던 경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홈에서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강점은 영보이스가 가지고 있는 팀이지만 뭐 원정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팀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 애초에 감독 선임을 영보이스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 포인트를 초반에 바로 잡아서 갔었죠. 영보이스 반대로 감독을 잘못 선임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 개 말아먹다가 한 지난달 초였나? 지지난달 말이었나? 중간이었나? 감독 교체를 했거든요. 다른 감독으로. 근데 그 감독도 고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감독은 거의 무승이었어요. 무승. 리그에서 영보이스가 1승인가 밖에 없어서 한 거의 7, 8경기 동안 1승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감독도 한 절반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보이스에 그런 포스가 없어. 이미 좀 많이 망가져 있고 또 전술적인 부분들도 이전에 잘렸던 감독이 어느 날은 시발 그냥 클럭맨 키로다가 개겐 프레싱 맨 키로다가 전방 압박 시계 걸고 어느 날은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템백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씨발 내가 이걸 하라는 거야? 이걸 앞으로 가라는 거야? 뒤로 가라는 거야? 그런 식에 있어서 지금도 새 감독 체제에서도 이전에 판이 너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리를 잡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슈투트가르트가 뭐 최근 리그 경기도 그렇고 조금은 부침이 있는 듯한 경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일단 부상자들도 조금 운다부나 뭐 르엘린 같은 전방 자원들도 오늘 뭐 복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경기도 계속 빠져 있었던 부분이고 한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은 일정을 봤을 때 희망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충분한 동기부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보이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특히나 원정 경기고 큰 뭐 수비적으로 뭐 빡세게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슈투트가르트가 골득실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스타일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당장의 골득실이 높지 않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7이야. 마이너스 7이에요. 남은 경기가 이제 영보이스랑 슬로반부기 때문에 솔직히 슈투트가 좀 잘만 하면 4대0 4대0 막 이렇게 이길 수도 있어요. 대승이 가능한 사이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학살하려고 하지 않을까. 슈투트 마인승에 3.5 오버 사이즈로 또 영보이스니까 상대가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